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현대학에서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고요. 저는 배달치유법에서는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정의, 다발성 관절염을 특징으로 하는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 자,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이제 원인 불명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원인을 모른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진행 과정은 어떻게 돼? 활막에 염증이 발생해서 백혈구가 집중. 자, 이 활막에 염증이 발생하고 백혈구가 집중하는데 그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앞에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활막에 바이러스 감염이 돼 있으니까 바이러스 잡아먹게 백혈구가 집중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에다 바이러스 감염만 붙이면 너무나 좋은데 그걸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붓고 어떻게 관절이 증가하고 통증이 생기죠. 염증성 활막이 어떻게 돼? 뼈 연골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관절이 변형이 오고 기능 장애가 오죠. 원인은 기존 의학에서는 자가 면역 반응의 주요 기전으로 알려짐. 자가 면역 반응. 저는 이건 어떻게 자가 면역 반응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현대학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전적 요인, 세균 바이러스 감염 등의 발생의 원인으로 요새 이제 바이러스 세균의 감염으로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으로 이제 원인 요즘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근데 세균이면 어떻게 돼요? 항생제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생제를 안 들으니까 어떻게 세균은 아니에요, 이건. 그럼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앞에 유전적 요인 빼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돼요? 저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를 원인을 모르니까 완치할 수 있는 치료법 당연히 없고요. 항염증제, 면역 억제제. 면역 억제제가 바이러스의 감염을 더 증가시키죠. 면역이 억제되니까. 그러니까 이 면역 억제 이꼴 어떻게 돼요? 류마티스 악화제라 여러분 읽어도 됩니다. 왜? 면역 억제제가 바이러스의 감염을 더 증가시키니까요. 그래서 증상, 처음에 쓸 때만 증상 완화가 되고 진행이 좀 지연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약 열심히 먹었더니 약 열심히 안 먹은 사람보다 진행이 빠르더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약국에서. 이런 경우도 바로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그런 것입니다. 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입니다. 7가지 항목에서 4개 이상, 6주 이상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한다는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냐?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이 명확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검사를 했더니 요런 것들이 있으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조조광직 증상이죠. 세부 이상의 관절염 이것도 증상이죠. 손 관절 침몰 이것도 증상이죠. 대칭성 관절염 이것도 증상이죠. 다 증상을 참고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어떻게 돼요? 현대학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뭐를 얘기한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확실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단일 검사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어떻게 돼요? 원인은 모른다 그거죠. 자, 왜 배달치유법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바이러스 감염증을 보는가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면역계의 문제라면 면역계는 어떻게 돼요? 뇌에 있고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라면 어떻게 전신이 동시에 발생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몸 전신이 어떻게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라 류마티스에 대한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동시에 있어요. 증상이 조금 덜 심하고 심해진 건 있었지만 다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떻게 돼요? 부분적으로 처음에 생겨요. 그래서 특정 관절로 시작해서 주변으로 확산이 되죠. 이렇게. 이건 어떻게 돼요? 감염 패턴이에요. 전형적인. 근데 세균도 아니고 진균도 아니고 원충도 아니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바이러스밖에 없어요. 제가 결론 내린 건 뭐냐면 류마티스 환자한테 어떻게 돼요? 천연 광범위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류마티스 증상 자체가 개선되는 사례를 아주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일괄되게 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명명될 당시에는 전염병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진단하기가 불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도 어떻게 돼요? 병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다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자연치유 단계인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2단계가 있어요. 아까 일반 세포의 손상으로만
오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초기에 그렇습니다. 근데 심해지면 뇌에 있는 면역 중추가 손상돼서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져서 심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광범위 항바이러스제와 천연물 림프순환제로 어떻게 돼요? 세포 바이러스를 없애고 세포 환경을 조성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회복되는 단계와 신경계 처방이 필요한 단계에서 체질요법을 어떻게 돼요? 광범위 항바이러스 체질 처방으로, 그다음에 림프순환도도 체질 처방으로, 그리고 세포 환경소도 체질식과 체질요법들을 다 해야지만 간신히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기 류마티스 환자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지만 심한 류마티스 환자들은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 변형이 오고 움직임이 부족해서 행동거지가 부족한 힘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단계가 아니고요. 초기에 류마티스로 손가락 관절이 좀 이렇게 이상이 있고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치유 사례거든요. 요즘도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50대 여성이고요. 울산에 사시는 분인데 약사님이 소개한 그런 환자입니다. 비포입니다. 2023년 8월 달에 손가락 부종과 관절병이 매우 심해서 어떻게 돼요? 수저를 잡지도 젓가락을 잡지도 볼펜을 잡지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아픈 증상들을 편지를 쓰라 그러면요. 글씨를 거의 못 알아보는 것처럼 자 개발 세발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통증이 극심했고요. 그래서 걷질 못하고 휠체어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천에 오시라 그랬더니 거기서 택시 타고 그 아들이 국민학생 아들이 휠체어를 몰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갈 때도 어떻게 돼요? 저희 직원이 계단이 있어서 업고 내려가고 휠체어는 제가 들어다 줬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쓰기 어렵고 숟가락질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2025년도 4월입니다. 횟수로는 2년인데 4개월 빠지면 한 20개월 된 거죠. 초기 통증에 대비해 40% 감소했습니다. 초기 통증에 대비해 40%인데 진통제를 안 먹고 40% 감소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40%가 더 많이 감소된 거죠. 요즘은 한 50% 감소됐다고 합니다. 무릎 통증에 무릎의 부종이 사라졌어요. 부종이. 그리고 등산용 지팡이를 양쪽에서 이렇게 짚으면 보행이 가능해요. 전에는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리고 바이러스 제거하고 연골 재생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제거가 다 된 상태고 연골 재생이 지금 진행 중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저한테 줬어요. 객관적 지표로. 자, 볼까요? 2025년도 2월 달에, CRP, 이게 리액션 프로테인인가 그래서 염증 반응 프로테인 지표입니다. 사실은 CRP라는 게 염증에 진행되면서 이것들이 많아지는 건데 2025년도 2월 25일에는 1.03입니다. 근데 한 달 후에는 0.43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것의 정상 수치가 0에서 0.5까지가 정상 수치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2월 25일에는 연골이 아직도 손상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이때가 되면 연골이 정상적인 상태로 더 이상 손상되지 않는 것을 추정합니다. RA는 류마티스 인자인데 이 류마티스 인자라 그래도 이것이 100% 원인은 단일 성분의 원인으로 아닌데 근데 이것이 류마티스 인자의 참고로 정상 범위는 0에서 어떤 수치는 0에서 15까지를 정상으로 보는 데도 있고 20까지를 정상으로 보는 데인데 그냥 보편적으로 20까지를 정상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2025년도 2월 25일에는 어떻게 돼요? 269.7에 이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의사들이 그냥 높네요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이때는 이게 수치가 떨어지니까 설명을 자세히 해줘서 환자분이 의사한테 그 부분을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183.5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대충 눈여겨봐도 한 3분의 1 정도 줄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 무릎의 부종도 사라지고요. 통증도 사라지고 줄어들고
그다음에 보행도 가능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지금 보면 4월 달인데 지금까지가 몇 월 달이죠? 4월 달이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통증이 한 10% 정도 줄었다고 해서 50% 정도 줄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좋아지니까 병원에서 그 검사를 한다고 방사선 조사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사받고 나서 굉장히 다시 아파졌고 무릎도 붓고 막 염증도 심해져서 막 통증도 심해졌다가 그것들이 가라앉는데 한 8개월 걸렸어요. 그것들을 다시 거기까지 회복시키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1년이 아니라 한 4개월 정도에 한 10%가 감소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4개월도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느끼기에 동일했지 더 많이 아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